저희 부부는 제가 임신했던 기간에 급작스럽게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해서 출산 후 독박 육아를 하게 되었고, 복직 때문에 현재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퇴근을 좀 빨리 할 수 있어 일하고 급하게 퇴근한 후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이고 씻기고 재웁니다. 그러고 난 후 집안일하고 개인 시간을 조금 보내다 지쳐 잠드는 게 일상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주말 이틀 동안은 남편이 모든 시간을 아이 케어에 힘써줘서 주말에 푹 쉬고 있습니다. 해서 평일 독박 육아도 할만하네요. 여기서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차로 저희 집과 시댁이 10분 거리입니다. 신호를 잘 타면 5분 정도 걸리고요. 참고로 저는 친정이 제주도라 친정 도움 받기는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남편이 멀리 타지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처음 해보는 육아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한 번씩 오시면 아이 봐주시는 건 없이 관상하듯 재롱만 보다 가셨고 드신 커피잔 한 번 씻고 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은 점심을 안 드시고 왔다셔서 뭐 시켜 먹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줘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집에 먹을 게 없었다는 거죠. 해서 지금 집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집에서 애만 키우면서 밥도 안 해먹고 사냐고 잔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아들이 있었으면 밥도 못 얻어먹고 살았겠다 하시면서요. 이런 말을 너무 쉽게 생각 없이 뱉어내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에 폭발해버려 그 다음부턴 오지 마시라고 했었네요. 임신 전부터 본인은 아기를 못 봐준다 말씀하시더니 임신 때도 아기 못 봐준다는 말을 매일같이 하시기에 알겠어요. 봐달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릴게요. 하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매일같이 하시는 건지 싶어 빈정상에 출산하고 난 후 정말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었죠.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아이가 아파 입원하게 되면 제가 연차를 쓰든 남편이 연차를 쓰든 해서 버텼었고 아이가 수족구에 걸렸을 땐 둘 다 시간이 안 돼 제주도에서 일하시는 친정 엄마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봐주시거나 아이 상태가 그나마 나을 때에는 시터 이모님께 맡기기도 했어요. 남편도 본인 엄마한테 기분이 상해 둘 다 단합해서 봐달라는 말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온몸 관절이 다 아프니 애기 봐달라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굳이 봐달라 하지 않는데도 볼 때마다 말씀하셔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듯 육아를 안 도와주시다 보니 아이 볼 일이 크게 없어 최근 들어 자꾸 보고 싶다 하시지만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이가 말도 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도 되고 말귀도 알아듣는 시기가 돼서 예전보다 훨씬 육아가 편해졌습니다. 아기 아플 때 빼고는 힘든 것도 없어 이제는 정말 시댁 도움이 필요 없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도 시터나 연차로 커버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요즘 자꾸만 당신들이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 데리고 있을 테니 퇴근할 때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정말 뜬금없이요. 근데 저는 정말 싫거든요. 제 심보가 못된 건지 별로 교류를 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육아를 도와주실 필요 없죠. 의무도 없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엄청나게 강한 의지로 도와달라 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 아이를 보여드리는 것도 저희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주말 부부 하면서 제 눈치를 많이 받고 제가 정말 육아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상황과 현재 상황 때문에 저한테 별 말도 못해요.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며 괜찮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 친구와 만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저와 같이 비슷한 개월수를 키우는 친구가 조금만 물러서면 편해질 텐데 굳이 고집 부리면서 안 좋게 지낼 필요가 있어? 하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친구의 말대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정말 힘든 시기에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내고 나니 이제야 도움을 주겠다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하세요. 애가 걷고 말하고 재롱 부리기 시작하니 슬슬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해주고 얼마나 간섭하고 괴롭히려고. 두 번째. 놓친 내가 속이 시커멓네요. 손주 보는 걸 거부하고 나니 아들 내외가 손절하는 느낌이 들어 아차 싶은 거죠. 노후를 생각해서 잘 붙잡고 있으려고 꼴랑 몇 시간 애 봐주고 생색 내려는 심산인 것 같아요. 애 봐주고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서 병원 비며 용돈 같은 것도 바랄 게 뻔하고 며느리 힘들까봐 그러는 건 100% 아닙니다. 그런 성품이었으면 아들 밥 타령은 절대 안 했겠죠. 주말 부부에 직장 다니면서 독박 육아하는 며느리 안쓰러워서 어찌 그런 말을 뱉어낼 수 있겠나요? 그냥 차가워진 아들 눈에 들려는 추잡한 바라길 뿐입니다. 답은 하나예요. 거절하시고 지금처럼 거리 두고 사세요. 세 번째.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말과 행동을 배울 텐데요. 애 붙잡고 네 엄마는 뭐하니부터 젊은 것들이 어쩌네 하는 말까지 늘어놓겠죠. 내 아이가 해맑은 표정으로 저런 말들을 내뱉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관절 아파 애 못 본다는 분이면 하원 후에 주구장창 TV에 트로트나 같이 보며 애 관리 안 하고 정말 보고만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런 집에 애를 맡기면 편해질까요? 추가입니다. 공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개의 댓글에서 제가 원망이 있는 것 같다는 걸 보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망이 있나? 하면서요. 사실 억하심정을 가지게 된 계기는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아침에 아이 밥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하려고 보니 식성이 좋던 애가 밥도 잘 안 먹고 축 처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재니 37.2도가 뜨더군요. 제가 그날 무조건 정시에 출근을 해야 했기에 고민하다 퇴근할 때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생각하고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11시쯤부터 선생님께 연락이 와서 아이가 열이 38.2도고 많이 보챈다 하더라고요. 12시쯤엔 점심을 안 먹어 열을 재니 38.7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니 마음이 너무 초조해서 회사 눈치 보고 관찰을 신청한 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열을 재니 39.4도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전염성 바이러스 같으니 입원하라 하시는데 처음 입원시키는 거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드려 부탁했어요. 어머님, 땡땡이가 입원해야 하는데 수액을 맞고 있어야 하니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짐 좀 싸서 금방 올게요. 제 말에 알겠다고는 하셨지만 2시간 뒤에 모임에 가야 하니 1시간 정도만 봐줄 수 있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알겠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왕복 30분 정도 거리라 괜찮을 줄 알았었죠. 근데 아이가 입원하려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준비물을 챙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돼서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난리 나셨다는 거죠. 병실이 4인실이라 사람들도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나 늦어서 얼른 가야 해. 어우, 정신없어. 딱 이렇게 소리치시고는 바로 가버리시더라고요.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어머님의 행동을 보고 정말 너무 크게 실망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구경하듯 쳐다보는데 너무 민망하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었네요. 짐 풀 건 한가득인데 아이는 계속 침대 난간에서 떨어질 듯 기대있고 바닥에 내려놓으니 잘 못 걸어서 자꾸만 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2살, 4살쯤 돼 보이는 아이 3명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기까지 하는데 진짜 멘탈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나 혼이 나가 있었는지 그때까지 남편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못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짐을 풀고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와 울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다 다음날 무조건 출근을 해야 했던 상황이라 남편한테 "나 어떡해" 이러면서 대성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연차를 이틀 쓰고 부랴부랴 내려와서 병원 생활을 했었네요. 대신 밤에는 제가 아이를 봤습니다. 병실에 다들 엄마들밖에 없어 유일한 아빠인 남편이 자기 좀 그래서요. 나중에 시어머니도 미안하셨는지 전화하셔서는 "방은 좁은데 애들은 시끄럽지, 사람은 많지, 땡땡이는 가만 안 있지, 약속은 늦었지. 그래서 순간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어. 내가 원래 갑작스러운 일에는 좀 그래." 이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원래 없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라는 댓글을 보고 여러 번 되짚어봤습니다. 그러고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저는 역시 시어머님이 싫어요. 힘들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외면하셨으면서 이제야 숟가락을 올리려 하시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언제나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겠어요. 친구는 이런 제 사정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고군분투하며 사는 게 보이니 시댁도 가까운데 도움 좀 받아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말한 거였습니다. 이 친구가 시댁과 사이가 좋은 편이거든요. 제가 연말 연초가 바쁜 부서라 살짝 마음이 흔들렸는데 댓글 보고 다시 한번 굳혔습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무시할게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싫은 감정도 익숙해지는지 어머님이 너무 싫은 존재라는 걸 살짝 망각하고 살아버렸네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추각을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제 핏줄이 아파 입원하는데 모임을 간다고 정신없는 며느리에게 지랄하는 게 무슨 할머니예요. 그냥 영 끊고 살아요. 괜히 당하기 전에. 두 번째, 가까이에 사는 자기 손자가 저렇게 아픈데 저러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진짜 남보다 못하네요. 처음 육아할 때 얼마나 두렵고 도움이 간절한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예요. 아이는 커갈수록 병치레도 더 적어지거든요. 힘내세요. 세 번째, 추각을 읽어보니 님이 참 좋은 며느리네요. 그냥 시어머니는 취미생활 하시면서 편하게 살라고 하세요. 그나저나 참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애가 입원했는데 모임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냥 미친 노인네 같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